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준비하시다 보면 사회통계 중에 편차 제곱합과 분산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고요. 공분산과 S, XY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또 이해 정도가 많이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예시를 보실 건데요. 2017년도 2회입니다. 2회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X는 1, 3, 4, 5, 7, Y는 2, 4, 3, 6, 9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얘를 가지고 한번 엑셀에 잠깐 보시게 되면 엑셀 보시면 1, 3, 4, 5, 7, Y는 2, 4, 5, 6, 9로 돼서 실제로 자료는 아래쪽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X와 Y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죠. X와 Y, 1과 2입니다. 1과 2. 1과 2에 대해서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사경환에 대해서 X와 Y 값이 반드시 대응되는, 반드시 1차, 2차처럼 키와 몸무게처럼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일치되는 자료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민경 제 딸입니다. 그러면 3과 4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만약에 사경환에 X에는 1인데 Y는 없다. Y는 없다. 그렇게 되면은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공분산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X와 Y의 공통된 분산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에서는 해당하는 요 데이터는 삭제를 하고 자료는 삭제하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X의 자료와 Y의 자료가 모두 1대1로 대응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를 하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실제로 SXX하고 이제 분산하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적으로 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우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수식은 일반적으로 대문자와 이제 소문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문자, 즉 분산을 시그마라고 하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제 표본의 분산은 S의 제곱으로서 소문자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는데 이게 다른 문자들은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S가 문제죠. S가 뭐냐면 소문자와 대문자의 크기에 따라서만 달라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A하고 요 A는 조금 다르잖아요. 표현 자체가 다르지만은 SE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는 시그마의 X의 제곱, X의 분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산 같은 건 X의 제곱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S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S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자와 소문자의 표현이 좀 어렵고 두 번째로는 SXX에 따라서 뭐라고? SXX에 따라 때문에 요거와 실제로 X의 분산하고 하고 똑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거는 특히 마케팅 교수에서도 요거하고 요거 똑같지 않냐. 즉, 요거하고 똑같은 데이터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좀 많이 덜어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S의 제곱은 SXX를 뭐라고요? n-1로 나누는 것들을 S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S는 표현상으로 얘는 작은 소문자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SXX는 대문자 SX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메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S는 스탠다드 대변을 해갖고 얘는 분산의 의미를 가지고 편차해서 얘가 분산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S지만 여기 있는 SXX는 서메이션 의미, 여기는 분산의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n-1로 해야지 해당하는 S의 제곱 분산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엑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관측값을 보실 건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분산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죠. 분산을 구하려면 우선은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해당하는 평균을 구해야 돼요. 평균을 구하려면 에버리지가 되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썸을 하는 거죠. 썸을 여기서부터 썸을 하고 그다음 정확하게는 자, 나누기 카운트 요 부분을 하는 거죠. 카운트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운트 해당하는 요 부분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평균이 되는 거니까요. 평균. 이걸 역시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평균이 5.2가 되는데 그래서 함수식으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에버리지를 쓰시는 거죠. 에버리지. 그래서 요 부분 혹은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자가 알아서 제거가 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다 더해서 서메이션입니다. 서메이션. 서메이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서메이션. 네, 더하기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자,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것이 평균이 되는 거고요. 자, 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분산은 관측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다시 말하고요.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빼나요? 자, 여기서 관측값에서 평균값인 요 값을 빼게 됩니다. 고정시킬게요. 다 엑셀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얘를 쭉 드래그를 합니다. 얘를 딱 드래그를 해볼게요. 근데 얘를 더해버리면 서메이션 해볼게요. 서메이션 요걸 구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편차는 관짝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얘를 서메이션 하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씌우는 겁니다. 뭐라고? 얘를 제곱을 씌워버립니다. 자, 제곱을 씌우는 것 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곱하기 다시 얘를 곱하시는 거죠? 네, 곱하시고 얘를 더해버리고 얘를 더해버립니다. 똑같이 더해버립니다. 서메이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자유도로 나누게 됩니다. 얘를 자유도로 나누면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SXX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SX가 되는 거죠. 자, SXX라는 것은 X의 관찰값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평균을 빼고 얘를 적용시킨 다음에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S는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2배를 하기 때문에 제곱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서메이션에서 SX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편차 제곱합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자료는 어떻게 된다고요? 편차, 해당하는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렇죠?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고 얘를 제곱을 씌운 다음에 서메이션 하는 것들이 편차 제곱합, 즉 SXX입니다. SXX. 그래서 이거는 서메이션 의미예요. 서메이션 의미고요. 여기서 자유도는 n-1로 나눠야 분산인 S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분산이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여기다가 카운트, 그렇죠? 카운트 해당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겠죠. 이건 자유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3이라는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분산. 그래서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워버리면 SQRT죠. 분산을 여기를 구하게 된다면 얘가 표준 편차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준 편차와 SX는 다르다. SX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표준 편차를 다시요. 표준 편차. S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헷갈려서 S 같은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그마 X는 다시 뭐라고요? SX하고는 값이 다르다. n-1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소문자인 SX를 표현하기 때문에 얘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1이라고 표현을 하죠. 소문자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인 경우만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S인 경우만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SX라고 표현한 것들은 X의 표준 편차가 절대로 아니다. SX이기 때문에 X의 편차 제곱합을 루트 씌운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n-1을 해야지만 S의 표준 편차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분산, 여기서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 편차를 구하시게 되면, STTEV죠? STTEV, 요걸 놓고 누르시게 되면, 똑같은, 요건 표준 편차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차 제곱합이기 때문에 얘를 더하고요. 그렇죠? 서메이션. 더하고요. 표준, 카운트. 즉, 5-니까 4가 되는 게 맞는데요. 예. 그리고 얘의 루트를 씌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준 편차를 구했네요. 제가 표준 편차 여기에 구하라는 게 얘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요거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4로 나누는 거고요. 5-1이고 그다음에는 루트를 씌워버리면 2.236이 되고 해당하는 표준 편차는 요게 x값의 표준 편차를 구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y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의 편차를 한번 구해보죠. y의 편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당하는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다고 말씀드렸죠? 네, 평균을 빼면 얘는 편차가 됩니다. y의 편차입니다. y의 편차. 그래서 공분 xy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 여기 있는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각각의 곱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걸 곱하기 하는 거예요. 요거 곱하기 요걸 하는 거죠. 요걸 곱하기 하셔서 요게 SXY가 되는 겁니다. 얘가 뭐가 된다고요? 이게 SXY가 되는 겁니다. 공분산하고는 개념이 달라. 공분산 다시 n-1로 계산을 하셔야만 공분산을, 코베이런스 XY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X의 편차를 구하고 Y의 편차라는 건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이거에 각각의 곱하기를 하게 된다면 X와 Y라면 XY인데 이래 서메이션 하는 거죠. 서메이션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 결론적으로 요 값이죠. 요 값이 SXY가 되는 겁니다. SX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의 제곱을 씌워버리면 다시요. S죠? X의 제곱을 씌운 편차 제곱 합을 하는 거죠. Y의 편차 제곱 합을 하게 되면 SYY가 되는 거고, 해당하는 편차의 곱을 하고 서메이션 하면 SXY가 되는 것입니다. 합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이 부분에 한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해당하는 1, 3, 4, 5, 7, 그 다음 2, 4, 3, 6, 9에 대해서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을 한번 보실 건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우선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로는 어떻게 되나요? 로는 SXXY분의 SXY죠. 근데 여기는 X의 편차와 Y의 편차의 곱의 합입니다. 그리고 얘는 X의 편차 제곱합의 루트, 즉 제곱근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Y의 편차 제곱합의 제곱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분산,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XY의 공분산으로 적용을 하셔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SXY의 n-1을 하나,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곱하기 n-1의 y를 하나, 요 값이 n-1이 상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 즉 공분산 xy와 x의 표준 편차, 즉 요거와 즉 y의 표준 편차를 곱하셔도 값 자체는 동일하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공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분산과 얘는 xx나 xx를 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얘하고 왜냐면 공분산 n-1을 해야지만 sxy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선적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SX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자, 천천히 해보라고요. SXX가 뭐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편차, 다시요. 관차의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얘를 제곱을 씌우고, 서메이션 하는 값입니다. 이거를 편차 제곱합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서메이션 xi의 제곱 마이너스 n x 바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조금 풀어서 다시 요를 좀 상세를 하게 되면 서메이션 xi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n을 적용하게 되면 n분의 x의 제곱, x 바의 제곱으로 해서도 x 이렇게 해서도 여기서 제가 헷갈리는데요. 서메이션입니다. 서메이션 x의 죄송합니다. 서메이션 x의 제곱을 n으로 나눠도 요 값 자체가 똑같게 됩니다. 이건 평균이죠. x반은 평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n이 여기서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n으로 나누면 실제로 요 값하고 똑같죠. 그래서 서메이션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nx 바의 제곱입니다. 근데 얘를 실제로 풀어보면 x에서 마이너스 n을 서메이션 x의 제곱값과 값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n-1로 나눠야, 그렇죠? n-1로 나눠야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분산이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루트로 씌워버리면 표준 편차의 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게 회기식을 한번 보실 건데요. 회기식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는 회기식은 절편과 기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공학용 계산기로 푸는 게 상당히 편하고요. 우선적으로 회기계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sxx분의 sxy가 되기 때문에 B1, 즉 기울기가 주어진다면 요건 다음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주어질 거예요. x의 편차나 표준 편차나 분산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xx를 xy를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얘를 통해서 우리는 상관분석인 sx와 xy를 통해서 sxy를 적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sx를 표준 편차로 적용하시면 위에는 공분산이 되는 거예요. 위에는 공분산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상관분석에서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관분석에서도 즉 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sx-1에 그 다음에 n-1에 xy에 를 n-1로 하는 거하고 값이 똑같은 결과로 얻어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산을 적용하면은 위에는 공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x를 적용하게 되면 sxy를 적용을 하셔야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차 제곱합에 대해서와 분산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풀어드렸던 설명 중에 조금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sxx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관차의 값입니다. 관차의 값에서 평균을 빼고 이게 편차가 되는 거죠. 편차에 얘를 제곱을 씌운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서메이션 하는 것들을 sxx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얘를 풀어보시면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 해당하는 관차의 값의 합, 그렇죠? 관차의 값의 제곱을 합의시키는 거 달라요. 관차의 값의 제곱을 씌우는 거 뭐라고요? 편차에 해당하는 제곱을 씌운 다음에 서메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거와 n x 바의 제곱하고 값이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x바를 보시게 되면 x바라는 것은 서메이션 xi를 n으로 나누는 거죠.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i야. 다시 한번 서메이션 xi와 제곱은 다릅니다. 여기는 제곱을 시키고 합을 시킨 거고요. 뭐라고? 얘는 제곱을 시키고 합을 시킨 거고, 얘는 실제로 합을 제곱을 시킨 거하고는 값이 좀 다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sxx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메이션, 그렇죠? x i 마이너스 x 바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를 n-1로 나누게 되면 얘가 뭔다고요?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만 다시 풀어볼게요. 얘만 다시 풀어보면 서메이션 xi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n x 바의 제곱이 되는데,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얘를 한번 들어보면 x 바라는 건 뭔가? x 바라는 것은, 그렇죠? 서메이션 xi의 그리고 n으로 나누는 거고요. 얘를 다시 제곱을 씌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서메이션 xi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의 제곱이 되면서 n이 또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된다? 서메이션,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xi에 해당하는 관측값, 총합의 제곱입니다. 총합의 제곱을 n으로 나누는 것하고 값이 똑같아지는 거고요. 얘는 합의 제곱입니다.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합의 제곱이다. 합의 제곱을 n으로 나누면 해당하는 여기 값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sxy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럼 sxy는 어떻게 되겠어요? xy는 해당하는 서메이션, 그쵸? xi에서 x바를 빼고, 그 다음 다시 뭐라고요? y에서 y바를 빼고 곱하면 sx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sxx는 어떻게, 얘하고 얘를 두 배를 시키는 거죠? 두 배를 시키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씌우는 거하고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값을 다시요. 서메이션 xi의 제곱, 그 다음에 뭐라고요? n x 바의 제곱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떻게 풀 수 있다? 얘는 합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는 제곱의 합이다.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제곱의 합이다. 이것은 제곱의 합과 총합의 제곱은 다르다. 이거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공학용 계산기로도 푸는 방법도 보완해서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다면 아까 전에 왜 값이 다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좀 편차를 다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얘의 관자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용 계산기로 구하시면 얘가 상당히 어렵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공학용 계산기를 쓰시면 이 시간이 매우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분산이나 표준 편차도 일반 계산기로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가 좀 사용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다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썸을 여기서 더하는 거죠. 다음에 n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n으로. 그래서 카운트 나누면 얘가 평균이 되는 거겠죠.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는 STDV가 되는데, 우선 요것만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관찰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다시 뭐라고요?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자,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겠다면 6 빼기 얘죠. 예. 얘를 고정시키겠습니다. 사로 얘를 고정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쭉 내리면 뭐가 된다고? 얘 합계가 되죠. 합계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편차 제곱합이 됩니다. 편차 제곱합이 되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그렇죠. 얘는 편차의 합이죠. 편차의 합입니다.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제곱을 씌워버려야 된다. 뭐라고? 얘 제곱을 씌워버립니다. 제곱 해당하는 값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썸에서 나면 편차 제곱합이 되죠. 편차 제곱합이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SX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워버리면 SQIT,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워버리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SX가 되는 겁니다. 얘하고 표준 편차하고는 값이 다릅니다. 얘하고는 표준 편차의 값이 다릅니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표준 편차는요? 그렇죠. 여기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XX를 다시 XX를 n-1로 나누고 다시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루트를. 자,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얘에서 실제로 몇으로 나누면 n-1이니까 4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워버리면 얘가 분산이 되는 거죠. 얘가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얘의 SQRT. 그래서 해당하는 이 부분을 구하면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어서 표준 편차를 다시 구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 편차 STDEV. 그렇죠? STDEV에서 이 부분을 구하게 되면 해당하는 요거와 요거는 같은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하셨던 서메이션 xi의 제곱이 뭐냐? 다시 뭐라고요? 얘는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제곱의 합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되는 제곱의 합이 되는 겁니다. 제곱의 합이 이제 서메이션 x 관찰값에서 제곱을 씌우는 거죠. 관찰값에서 제곱을 씌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m x바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x바는 평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의 제곱을 통해서 여기는 평균의 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는 xi의 제곱은 어떻게 구할까? 얘 xi의 제곱은 여기에 제곱값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의 제곱. 그렇죠? 예, 제곱을 하고 더한다. x의 제곱 얘를 더해버립니다. 요거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요게 나왔던 xi의 제곱을 서메이션 한 값이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서메이션 xi의 제곱은 총합의 제곱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총합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총합은 얘가 되는 거죠. 네, 총합은 얘가 되는 거고요. 얘의 제곱을 씌워버리는 거죠. 얘의 제곱. 그렇기 때문에 얘는 x 여기 나오는 총합 요게 다시요. 서메이션 xi의 제곱값은 여기 있는 400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서메이션 xi는 제곱 이게 총합의 제곱이에요. 서메이션 xi의 제곱과 서메이션 xi의 제곱. 이것은 좀 의미가 좀 다르다. 좀 설명하기가 조금 요거나인데 다시요. 이거는 총합의 제곱. 다시요. 얘는 xi의 제곱은 어떻게 xi의 총합의 제곱은 총합의 제곱이 되는 거죠. 총합의 제곱은 관찰값의 제곱의 합이다. 이건 제곱의 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곱의 합은 100이 되는 거고 총합의 제곱은 400이 되기 때문에 값 자체가 다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하는데도 이게 조금 언어상으로 이렇게 조금 했는데 얘는 다시 뭐라고요? 제곱의 합이 되는 겁니다. 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요. 얘는 총합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요? xi의 제곱의 서메이션 값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x 서메이션 다 더해서 총합의 제곱을 하는 것이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전역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말을 조금 더 풀어드리면 얘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그렇죠. xi의 제곱의 서메이션입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값은 xi의 제곱의 서메이션 값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 하는 방법은 서메이션 xi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말할 때도 조금 앞뒤가 조금 안 맞은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xi의 제곱의 합과 썸에선 xi의 제곱은 값 자체가 같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시다면 요 2017년도 1회 67번을 가지고 한번 응용해서 한번 좀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평균이 y의 평균이 13, 표준 편차가 4이고 그다음에 평균은 10이고 3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6이라면 해당하는 기울기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하나씩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걸 하면 잃어버릴까봐 천천히 할게요. 자, 시트를 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y의 xy가 나오는데요. x와 y. 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의 평균은 지금 13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4가 됩니다. 표준 편차가 4가 됩니다. 그러면 분산은 당연히 얘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얘 곱하기 얘를 하시거나 떡세 하셔도 되겠죠. 자, x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x는 12하고 3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9가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상관계수가 0.6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값은 0.6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를 다시 말씀드리면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셨어요? 로라는 것은 sxy분의 sxy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sxy를 적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sxy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건다고요? 그렇습니다. 공분산으로 산출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x의 표준 편차는 3. 그렇습니다. y의 표준 편차는 4가 되고요. 근데 얘를 모르죠? 근데 0.6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가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x, 즉 공분산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12를 곱하시는 거죠. 실제로 12를 곱하시게 된다면 sxy가 아닌 공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공분산을. 그런데 기울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약 7.12를 곱하는 거 맞죠? 예, 표준 편차. 그렇기 때문에 6을 곱하면 7.2가 됩니다. 7.2. 그래서 여기는 말하는 공분산은 7.2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표본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sxy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n수가 없겠죠? n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7.2라고 놓고 진행할게요. 그렇다면 회귀계수는 어떻게 되셨나요? 회귀계수는 베타 1은 sxx분의 xxy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요? 우리는 공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을 적용해도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7.2로 놓고 분산, 즉 여기 나와 있는 x의 분산인 9를 적용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뭐가 된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값이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수식성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0.6이 나왔다,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0.6이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sx.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실 수도 있겠죠. 3과, 그쵸? 4를 곱하면 위에다가 공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공분산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분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0.6 곱하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0.6 곱하기 그렇죠? 1.2가 되는 거겠, 12가 되는 거겠죠. 12. 해당은 요거니까요. 네, 곱하기니까. 네. 그러면 공분산 값은 뭐라고요? 7.2가 되는 겁니다. 공분산은 이제 7.2가 되는 거고요. 회기계수를 구하려면 S, 그렇죠? SX분의 SXY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편차 제곱합을 다시 얘는 SXX를 n-1로 나눠도 되죠. 그리고 위에다가 SXY를 n-1로 나눠도 동일한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은 얘는 분산이 주어졌죠. X의 분산인 9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고요. 여기서 공분산인 7.2를 적용을 했습니다. 7.2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눠버리면 7 나누기 그렇죠. 9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 0.8이라는 3번의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SXX는 분산이 절대 아니에요. 분산이 아닙니다. X의 분산이 아니에요. SX를 n-1로 나눠야 X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X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XY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공분산이 아닙니다. 공분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n-1로 해야지 SXY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분자와 분모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n-1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값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즉 SX, XY의 XY나 X의 표준편차나 Y의 표준편차 그 다음에 공분산을 적용하셔도 동일한 값을 얻어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값은 이론적으로 단다. 이 이론은 n-1로 나누기 공유가 제거가 되기 때문,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편차 제곱합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 드렸습니다.